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가 영어의 영자만 들어도 영어를 말해보자, 책을 읽자, CD를 들어보자 라고만 해도 너무 싫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이 리스트들을 꼭 천천히 들어보시고 우리 집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혜서쌤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생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에게서 많이 듣는 고민 상담 주제 중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영어 거부 반응에 관한 것인데요. 요새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빨라지면서 학부모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욕과 다르게 가끔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거나 심하면 트라우마적으로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 왜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게 되었는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정리한 부분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이유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가 영어의 영자만 들어도 영어를 말해보자, 책을 읽자, CD를 들어보자 라고만 해도 너무 싫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이 리스트들을 꼭 천천히 들어보시고 우리 집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환경과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지금 그 상황에 계신다면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영어 노출입니다. 이런 경우죠. 한국말로 편하게 재밌고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혹은 아빠가 이제 우리는 영어로만 말할 거야 하고 아이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겠죠. 이미 유치원에서 조금씩 영어를 배워오는 것도 아이는 긴장하고 오는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닌 유치원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요이 땅 하듯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부담감만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작정하고 영어를 공부하자 이런 마음보다는요, 천천히 일상에서 가랑비 젓듯 녹여주시는 거예요. 대뜸 영어로 말해봐 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께서 한글 책을 읽은 후 영어 책도 소리내서 아이에게 읽어봐 주세요. 그게 조금 적응이 되면 한 번씩 재밌는 영화 또 틀어봐 주시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스로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아이가 먼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인풋부터 늘려주시고요.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 수준보다 어려운 난이도 영어 공부를 들이밀 때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은 할만하다고 느낄 때 재미를 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신이 할만하다고 느낄 때 재밌다고 느낍니다. 물론 지금 수준이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영어 실력이 늘고 있지 않다 하면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겠지만요. 어린 나이일수록 이 속도를 잘 관찰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하게 진도를 확확 빨리 빼고 수준을 올리다 보면 아이들도 계속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좌절감이 학습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어차피 잘 못해 라는 것이 아이들 무의식에 쌓이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마다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각형 학습자 친구들이라면 영어를 귀로 잘 받아들이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스피킹도 꽤 잘하는 편이죠. 반대로 시각형 학습자라면요, 눈으로 글을 읽어내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더딜 수 있더라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틀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영어가 싫어질 겁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스스로 자기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요. 또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굳이 비교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몰랐던 이런 사실들을 학부모님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가끔 실수로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 책을 벌써 읽는다더라. 영어 스피킹을 능숙하게 한다더라. 이런 것들 있죠. 우리도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한 것처럼 아이들도 같습니다. 절대 비교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아이들도 사실 커가면서 한국어와 영어의 이 갭 차이를 느끼고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때 만약 자신감이 없다면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알고 있던 영어도 까먹게 되면서 실력도 줄게 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은 실력이라도 괜찮습니다. 긴 레이스잖아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꾸준하지 못한 학습입니다. 루틴, 이 습관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의욕만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언어감도 있고 공부한 것에 비해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한 것에 비해, 이게 저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가성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비용을 들인 만큼 나온다, 이 말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요. 제 말은 들이는 노출과 시간에 비례해서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 이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똑똑해서 금방 배워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학원이나 유치원을 여러 번 옮기시거나 다녀도 확인을 안 하시고 계신다면 어느 순간 실력도 흥미도 잃게 되더라고요.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 30분이라도 영어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단어를 외운다든지 자신만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강압적인 분위기와 환경입니다. 영어 유치원이라고 해도 놀이식과 학습식이 나뉘는 것처럼 우리 아이와 맞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가 환경에 예민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라면 딱딱한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억눌리는 것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 공간에서 배우고 쓰는 영어 자체도 점차 싫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영어가 제일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뭐든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는 성격인데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이 영어 학습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잘 못했었고 혼도 많이 나서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재미는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이해하게 되고 점차 보이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오늘 이렇게 영어 거부 반응이 오는 5가지 이유를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막 영어를 교육하기 시작하신 젊은 학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막 달려나가기보다는 10년, 20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차근차근 아이와 함께 발맞춰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